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한 자기계발러들의 놀이터 닥치고 독서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그냥 제 생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페르소나, 인간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카를 융이 인간에게 가면은 필연적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가면을 가지고 있죠. 다만 그 가면이 평소 자신의 얼굴인 줄 착각하면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어원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페르소나는 그리스 어원의 가면을 나타내는 말로서 외적인 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에게 비치는 나의 외적인 성격을 의미하는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페르소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이유는 최근 제가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 3부작을 다시 봤습니다. 이 다시 보면서 느꼈지만 이 세 편의 영화 중에 최고는 저에게는 다크나이트였습니다. 다크나이트에는 두 명의 가면을 쓴 주인공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생각나시나요? 당연히 다크나이트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조커의 얼굴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면은 박쥐 가면을 쓴 배트맨이죠. 이 두 명의 인간은 얼굴을 가리고 철저히 자신의 내적 본성을 가면에 기대어서 폭력으로 투영합니다. 본래 자신의 얼굴로는 드러낼 수 없었던 억압되어 있는 광기를 가면에 기대어 폭발시키는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이 시리즈를 감상하면서 저 자신의 얼굴에 덧씌워진 그 가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얼굴은 나의 어떤 모습을 반영하고 있을까? 내 얼굴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태생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살면서 겪고 느낀 온갖 삼라만상에 의해 빚어진 변형된 자아, 즉 나를 표현하고 있는 걸까? 거울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에 빠질수록 점점 더 제 얼굴의 생김새는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거울 속에 내 눈이 바라보고 있는 나의 수많은 기억들이었어요. 그리고 그중 한 가지 기억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 스스로의 새로운 가면을 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약간은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고, 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떠나서 그동안의 모든 관계를 리셋하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당시 현재가 버거웠고 미래가 두려웠던 그때 제가 찾았던 비상구가 바로 현실 회피였던 것이죠. 어찌 보면 매우 비겁한 행동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그런 방황과 결정 그리고 행동으로 인해 현재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황하던 그 시간이 저에게는 좋은 보약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환골탈태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한편 생각해보면 그때 새롭게 만들었던 나만의 페르소나도 결국 과거로부터 영속해서 나오는 나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늑대가 호랑이가 될 수 없고 고래가 상어로 탈바꿈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02년 1월 3일에 어학연수를 떠났을 때 그곳은 26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저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완전히 흰 도화지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새 스케치북을 사서 첫 장을 펼쳤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설렘이라고 표현하면 그 느낌이 전달될까요? 제가 걷는 길, 만나는 사람들, 내 눈이 닿는 시선 속의 모든 것들이 완벽히 새로웠습니다. 저는 이 하얀 도화지 위에 그동안 제가 상상해왔던 내가 원하던 새로운 인물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켄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했고요. 영어를 못하지만 잘할 수 있는 존재로 똑똑하고 여유로운 인격으로서의 나를 콜라주했습니다.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얼음 위를 걷는 듯 두려운 내디딤이었지만 매 순간 긴장 속에서 느껴지는 카타르시스가 있었어요. 저를 알고 있는 이 하나 없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가는 일은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흥미로운 작업이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많았죠. 착하고 싶다라는 도덕적 욕구와 손해보기 싫다라는 본능적 욕구가 충돌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하나둘씩 알게 되면서 저의 얼굴과 이름을 알리고 그들의 머릿속에 저를 각인시키는 활동은 한국에서는 26년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만나는 사람들도 턱없이 적었어요. 스쿨버스 운전사, 홈스테이 주인 아주머니, 그리고 그의 남자친구, 학원의 데스크 직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서 영어책 펼쳐놓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미래를 걱정하면서 그 시간을 채웠습니다. 혼자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겠다면서 호기롭게 나섰다가 100m도 못 걷고 겁이 나서 다시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혹시 길을 잃어버리면, 혹시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말도 통하지 않고 긴급 연락처도 없는 매우 불안정한 존재였기 때문에 제 삶의 경계는 한없이 좁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죠. 버스 정류장에서 쭈뼛쭈뼛 눈치 보면서 버스를 기다리던 제가 언제부터 당연하다는 듯 버스 기사에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어학원에서 동갑내기 브라질 친구가 생겨서 같이 맥주를 마시기도 했고요. 일본과 대만 친구들이 생기면서 그들의 집에 초대받기도 했고 함께 쇼핑을 하고 영화를 보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어학원에 있는 한국인들과도 알게 되었고 이곳에 대학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들과 교포들과도 인연이 생겼습니다. 약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더 이상 이 새로운 곳에서의 삶이 불편하거나 두렵지 않았어요. 영어를 못해도 약간의 단어와 바디랭귀지면 거의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곳에서 한국과 단절되어 완전히 새로운 인격으로 살고 있다고 믿었는데요. 더글러스 케네디의 소설 빅픽처의 주인공 벤 같은 삶이라고 할까요? 그때 저는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제가 추구했던 새로운 나가 아마도 나의 페르소나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더 놀란 사실은 한참 동안 새롭게 조각하는 나에게 푹 빠져 있던 그 어느 날 한국 친구들과 저녁 술자리에서 오가던 대화에서 그들의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던 나는 과거에 대한민국에서 묘사되었던 나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발버둥 치면서 새로운 나를 만들고 있었지만 그건 순전한 저의 착각이었죠. 저의 말과 행동에서 보이는 저는 앞선 26년의 시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약간의 해방감을 좀 느꼈어요. 꽉 조우고 있던 허리띠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인식하지 못했던 삶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밖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미국이라는 곳이 도피처가 아닌 안식처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인연과 좋은 추억들을 훨씬 더 넉넉하게 쌓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화 배트맨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영화의 끝부분에 배트맨은 죽음을 가장해서 세상에서 사라지고 조커도 생사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끝이 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열린 결말로 관객의 머릿속에서 영원히 이 두 명의 주인공을 살렸죠. 또 로빈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서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싶어하고 가면에 기대어 억제된 본능을 표출하죠. 때론 폭력으로, 때론 소음이나 이상한 행동으로 자신을 올가매던 밧줄을 끊어내려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잠시의 방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도 자연의 법칙에 수렴하기에 스스로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배트맨이 가면을 벗고 브루스 웨인의 삶을 살 때가 진짜 웨인의 삶이듯 우리도 진짜 자신의 얼굴을 마주할 때 오롯한 자신의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에 한번 비춰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진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